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가 이제 4분 다 오셨고요. 지정 토론으로 우리 계획상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그 진행 순서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김윤희 센터장님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윤희 센터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토론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사역 씨의 의미. 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두 발제에 대해서, 또 특히 정수경 박사님 발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역실이 필요한 이유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첫 번째 발표자님께서 이미 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로컬이란 단어도 또 혁신이란 단어도 굉장히 피로감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지자체들마다 이제 특히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메가시티의 광역 범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글로벌 허브 명품 도시거든요. 더 지겹죠. 근데 참 지겹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는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로컬도 지겹고 혁신도 지겹다는데, 이 글로벌 허브 명품 도시는 20년 동안 지겹지도 않고 계속 사라질만 하면 또 나타나가지고 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지치지도 않고. 그 지역이 여전히 사실 랜드마크라던가 산업단지라던가 관광에 굉장히 여전히 집착해 있다. 이번 정부의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분명히 로컬이 나와 있죠. 하나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념적으로는 메가시티도 존재하고 로컬도 존재할 것 같지만, 메가시티가 받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메가시티가 강하게 가면 사실 로컬이 같이 생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여서, 국정과제에 존재하는 두 개 사이에도 사실 상충이 있지 않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상충되지 않고 정말로 메가시티도 가능하고 로컬도 가능해지려면 정말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로컬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로컬 브랜드를 얘기하려면 이 부분에 누군가는 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순창고추장하고 임실치즈는 로컬 브랜드인가? 네, 이거거든요. 순창고추장과 임실치즈 관련해 가지고 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할 거 없이 투자된 금액이 거의 몇 천억씩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네, 순창고추장, 임실치즈 어느 정도 브랜드는 됐죠. 이제 순창고추장 모르는 사람 없고 임실치즈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로컬 브랜드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아까 첫 번째 발제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로컬 임팩트를 야기하는 브랜드여야지 로컬 브랜드지, 로컬과 브랜드 사이에 뭔가가 빠진 거죠. 로컬 브랜드라고만 가면 옛날 그런 것처럼 지역 자원 활용해,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뭐 많이 나요, 고추 많이 나요, 고추로 브랜드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로컬 브랜드, 일반적인 경영학 책에서 나오는 로컬 브랜드고, 지금 얘기하는 로컬 브랜드는 그거보다는 버전업이 돼서 로컬과 브랜드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로컬 브랜드지, 예전 개념으로 지역 자원 이렇게 개념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말대로 그게 로컬 임팩트 또는 로컬 이노베이션 이런 개념이 들어간 브랜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브랜드다라는 걸 좀 누군가는 좀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자원 활용해서 우리도 로컬 브랜드 한다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그 관련해서 또 로컬자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면, 아까 얘기하시면서 이제 북성로 사례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로컬 사례로 북성로 사례를 되게 많이 칭송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그럼 거기서 로컬이 북성로냐 아니면 북성로가 존재하는 그 행정동이냐, 사실 이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과 로컬이 어떻게 만날지가, 이게 특히 국정과제가 돼버리니까 로컬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책의 바운더리에 대한 거, 우린 참 구역하는 거 되게 좋아하다. 이러다가 로컬 구역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구역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저희가 재생사업하면서도 그 구역 때문에 정말 참 많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활성화 구역 하나 만든다고 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로 저쪽은 이 사업에 못 들어와 막 이런 게 막 발생을 했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그런 게 생기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구역 바운더리가 생기면 거기 넘어가면 이제 지원 안 해.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역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또 하나는 로컬 DNA라는 얘기 되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로컬이 되게 다르다.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로컬이 성장하는 방식은 같았잖아요. 되게 고도 성장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실 로컬 DNA라고 하는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 로컬의 재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같이 로컬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사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제가 뭐 연말이라 바쁘다 막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북성로가 재개발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우수 사례로 있고 사회혁신이 일어난다는데 결국 자본의 힘에 이렇게 사라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은 당연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사나의 그 다음 또는 뭐 청년마을의 그 다음은 어떨 건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오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다음이 궁금한 이유는 결국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혁신이 가능해야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이제 사회 혁신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포틀랜드 사례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연대하는 사회다. 그 사회 문화가 아니죠. 저희가 막 생존이 각계 정투로 표현되는 사회이고 심지어 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살아야 연대할 수 있는 사회 정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연대할 수 있는 사회 정도가 된다면 포틀랜드는 우리 사례가 될 수 없다. 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였고 아까 정수교 박사님 사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왜 일본은 저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지자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민간이 뭔가 해준다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한 상황이래요. 사실 우리 지자체 아직 돈 많거든요. 돈이 많아요. 공공이 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망한 지자체가 나와야 우리도 성공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뭐 약간 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왜 책을 안 쓰냐 또는 뭐 지역에 많이 다니시니까 우수 사례들 좀 얘기해 달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세요. 발표해 달라고. 제가 이제 발표 나누고 책을 안 쓰는 이유가 성공 사례는 다 주인이 있다. 성공 사례는 액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성공한 사례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맞지. 내가 저기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제가 북성공 사례 책에 한 번 쓰고 그다음부터 안 썼어요. 그다음에 그냥 전 대표님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드렸지 제가 그 자리로 한 번도 북성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실패 사례인데 그럼 100% 이제 고소당할 것 같은 거죠. 온 지자체가 왜 우리 실명을 거성했냐.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책은 땡땡 지자체의 땡땡 공무원이 땡땡 사업을 하면서 다 삐리릭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게 그 일본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도로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지자체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희 불법 점거죠. 이거 불법 점거라서 100% 고소당하실 거예요.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자체한테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래서 지자체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이게 사실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탁 해서 피고 나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공공은 레퍼런스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뭐 관성일 수도 있고 조금 달라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런 레퍼런스를 이제 민간인한테 자꾸 달라고 하죠. 근데 웃긴 거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공공인데 그 레퍼런스는 민간한테 받아야 되고 민간한테 받아서 결국 공공이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도 그 첫 번째 발표자님 얘기하셨지만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민간은 그 복잡한 생태계를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도 결국 공공이 할 일이 생태계였고
역할이고 민간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색나는 일은 민간이 하게 두고 생색은 좀 안 나지만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공공이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민간한테 막 심지어 생태계를 구축하라 그러고 공공은 막 사업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사회혁신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이제 이 경기도청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만든다는 기사 보고 결국은 사회혁신을 또 복합단지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레퍼런스가 그렇게 없을까 막 이런 왜냐하면 서울 사회혁신센터를 보면 그 어떻게 될 건지가 보일 텐데 심지어 서울 사회혁신센터가 그렇게 뭐 성공 사례로 됐지만 결국 입지적 한계 정말 저 서울 끝에 가 있잖아요.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좀 제약이 있었고 일단 또 그 안에서 모여 있다고 소통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거기 또 그 모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잘 소통하게 하라고 또 용역이 나가요. 서울시에서 혁신센터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혁신의 그런 레퍼런스가 너무 여전히 많지 않은 사실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기금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사회혁신 기금이 더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도움이 될 거지 복합 단지보다는 네. 이 정도 네, 제가 10분 넘게 쓴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희 센터장님 토론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뭐 정확하게 그 네 가지 말씀해 주셨나요? 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해하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면 메가시티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어떤 추세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로컬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얘기고 양극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녹여내려면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공감이 가는 얘기가 이 우리가 구역 지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의 어떤 범위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인데 지원을 못 받고 저 지역은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 그런 구역 지정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 주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봤고요. 어떤 그 재개발 문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북성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재개발로 이제 소멸이 됐다. 저는 뭐 못 가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소멸이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소멸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 뭘 했냐라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그냥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 버리면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의 논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논리와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어떤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에도 사회혁신복합센터 단지 이게 경기도 구청사에 지금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 중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병철 책임연구원께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쪽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현장에서 이제 저의 언어로 해석하고 이제 뭔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역시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정의가 되고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너무 좀 그렇고요.
제가 충북에서 지난 5년 정도를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걸 좀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되게 매력적인 창업자 소상공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매력적이게 되는 생태계를 만들면 우선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우선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주체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관심이라는 것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에는 맨 땅에 헤딩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지원 역량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기관에서만 지난 16년 정도를 창업 지원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중소기업부터 그리고 투자도 저희가 센터가 이제 공공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엑시트하는 것까지도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초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즈니스의 생애 주기나 이런 것들을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이고 이 단계에서 필요로 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이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이게 되고 그들의 니즈를 그러니까 특이한 니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니즈 말고 그 외에 다른 니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행복한 삶, 지역에 잘 정착하기, 오랫동안 지역에서 녹아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하는 그런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런 니즈들을 바탕으로 한 미래 전략을 세울 때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그 위의 단계에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는 니즈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이게 됐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매력적이니까 커뮤니티가 매력적이게 됐고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새롭게 자연스럽게 그 혜택이나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생태계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자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론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입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 또한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창업자 방식으로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당연히 콘텐츠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지자체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일반적인 창업자와 다르게 소상공인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을 때 성과가 더 잘 나는 거를 본인들도 느꼈어요. 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본인들한테도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곳에서는 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구성원들 그런 구성원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로컬 크리에이터와 잘 연결을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본인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현재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전충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DNA부터 새로운 흐름까지 그 단계의 어느 중간 정도를 계속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했던 노력은 결국에는 저는 좀 가볍게 말씀드려서 약간 오지랖이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에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외에 추가로 더 했던 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공공의 영역에서는 뭐 적극 행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병철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책임 연구원이신데요. 뭐 이번에 말씀하신 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력적으로 어떻게 매력적인 어떤 영역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런 영향으로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뭐 좋고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떤 컨텐츠였을까라는 것들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그런 어떤 컨텐츠가 사례 같은 거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주체들이 거기에 얽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뭐 강연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의뢰를 많이 받는데 저도 거기에서 그분들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이거는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과였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빛나야 되는 성과라는 게 저도 이제 완전 공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에서 그걸 다뤄주는 건 정말 고맙고 그래서 거기에서 빛나는 주체가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공공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전은호 인천재물포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제 주제도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데요. 일단 정책을 제안. 오랜만에 뭘 이렇게 이런 주제를 받은 것 같은데, 저도 뭐 사실은 그 동안에 이렇게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하나의 흐름 속에서 좀 나름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저 역시도 많은 학습과 또 좋은 어떤 나름 역량의 축적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가야 할 어떤 방향에 있어서 조금은 시행착오도 줄이고 뭐 아쉬운 것도 좀 개선하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고 또 현장에서 나름의 좀 사례들을 또 만들어 보고 뭐 했었을 때 좀 집중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산화라고 표현하는 공동의 오너십을 가져가는 구조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험 기반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려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전충훈 선생님께서 쭉 이렇게 사회혁신 또 최근 이제 로컬 기반의 어떤 혁신의 어떤 요소나 프로세스, 성공의 요소 뭐 이런 걸 잘 말씀해 주셔서 저 되게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변화나 또는 어떤 이제 개선들을 해가는 과정에 있고, 그것의 주요한 흐름의 변화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로컬로 오듯이 우리가 시민들이나 주민들 또는 활동가들 또 기업가들 크리에이터들 등등 이제 현장에 있는 액터들 중심으로의 변화로 이제 계속 오고 있고, 그것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의 변화들도 같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삶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방향성도 계속 견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전히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고 놓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게 정책의 변화나 정책이 리드해가는 이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너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 혁신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로 그것이 마켓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스케일업해 가면서 결국 시스템이 변화하는 프로세스인데 시스템 변화가 그 단계 이전에 굉장히 빨리 와버리면서 약간 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들이나 지역에 그 동원되어져야 되고 투여돼야 되는 자본의 어떤 이 혁신적 프로세스가 약간 깨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그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오고 또 어떤 지역의 이 3, 4섹터들의 생태계를 구축해 가려고 했던 이 흐름들이 굉장히 정부 리딩 속에서 자원 의존형으로 돼버리면서 상단의 구조가 이제 흔들릴 때 우리가 마치 이제 링겔이 뽑히는 기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약간 고민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 저는 이런 우리의 어떤 시행착오적이고 정부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너무 속도감 있고 자원을 이제 그 지분율이 굉장히 정부 지분율이 높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주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뀌거든요. 지금 이제 로컬 지향으로 가는 흐름들 속에서도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는 지점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그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지금 큰 산업의 변화 속에서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결국 개개인들의 창의성과 어떤 그 자발적인 이 역량 또 이제 그것이 개방성을 토대로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과 네트워크와 그게 이제 생태계로 이야기되고 그게 또 확장과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등장하는 개개인들이 그 변화에 참여할 때 각각의 그 참여의 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개개인들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 그 개별 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지분이 사실 계속 증명되어져야 하거든요. 어느 순간 소실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이든 뭐든 뭐 창업지원이든 다양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업이 정책이 프로젝트가 끝나버리면 그 개인들의 지분이 어디로 간지 추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지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축적되는 것까지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딘가에는 축적이 돼요. 예전 시대에는 그게 땅에다 축적됩니다. 부동산에 축적돼서 부동산 가치 오르니까 또 그게 거래되는 시장도 있고 이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계속 가속화시키죠. 지금 등장하는 개개인들의 이 혁신가들의 크리에이터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혁신가들의 지분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게 추적되어져야 되고 그게 축적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 구조와 기존에 우리가 했던 1, 2,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것을 추적하고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은 전 거의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봐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의 구조 안에서는. 그래서 지역이 만들어내는 혁신과 변화의 구조가 지금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실패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나 사회혁신에서 계속 지역화 얘기하고 막 지역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의 뼈아픈 실패 속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저는 크리에이터들의 등장 또는 다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역의 가치를 이제 중요시하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은 세컨드 두 번째 기회라고 보는데 이 기회에서 이제 구축해야 되는 저는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이 각각의 지분들을 증명해내고 그것이 만들고 있는 가치들을 개개인의 자리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지역의 변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단계로서의 부를 창출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건데 그랬을 때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체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 계속 흐르게 하느냐 누군가가 뛰어가서 누군가의 독점 구조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조로서 저는 뭐 저도 스스로도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고민이 많아서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있고 개인 단계 학습이지만 저는 이 고민을 사실 누구보다 먼저 하고 있었던 그룹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게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서 이 지분 증명과 작업 증명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런 것들의 가치 공유 체계를 고민했었던 그룹들 지금 물론 우리 안에서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들이 코인 시장의 어떤 잘못된 그 코인만 거래하는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보게 하는 어떤 이게 장애가 지금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전 그 기술 변화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로컬의 변화가 좀 잘 접목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투자액이나 뭐 다양한 어떤 이 지금 로컬 영역에서 이제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하려고 하는 그 구조들 속에서 그게 사실은 접목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금도 이제 외부의 또는 큰 규모의 자금이 로컬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장에는 그곳으로 자금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고 변화를 촉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치가 축적되는 과정에서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로컬 단위에서 크리에이터들과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과 또는 로컬에 정말 투자하는 로컬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정책이 너무 빨리 가고 정책이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액터가 돼버려 가지고 정작에 이 지역이 현장이 크지 못하는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면서 정말 이제는 진짜 로컬 기반으로 커뮤니티에 정말 부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다소 되게 이렇게 좀 위의 이야기를 좀 한 듯한 느낌인데 최근 고민이 그겁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다 했는데 잘 축적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잡아내기 위한 지금 새로 등장하는 흐름들도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해 갈까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서 좀 기술 변화의 어떤 흐름과 그것이 어떻게 좀 잘 접목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은호 센터장님께서 그 공동의 오너십 자산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그 부분이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이고 논란이 많이 되고 지금 특히 그 우리가 SNS 확산이 되고 많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누구 거냐 이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다 독점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다 가져가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유제 문제, 뭐 커먼즈의 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유지의 비극 나오고 그래서 공유제라는 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으면 이거는 다 망하는 거죠. 비극이죠. 다 망하는데 이거를 원칙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자 룰을 해주면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그 축제가 될 수 있다. 공유지의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화 시키고 정책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제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로컬이 특히 이런 공유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밀접한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사례도 나왔듯이 그런 게 공유제
어떤 로컬이 직접 연결돼 있는 게 공유 자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호상 대표님께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위한 제안, 이것도 정책 제안이네요.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호상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실은 조원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씩 연결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장에서 사례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한 2, 3년간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보면 아까 저기 전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명이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를테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지역이 낙후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이게 매력이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팀들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처 입장에서 어떤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구나 너희는, 아니면 사회혁신가구나, 아니면 뭐 그 사회적 기업이구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씩 팔로우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일부만 보이시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여러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동네가 아주 작은데요. 반경 한 2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인재개발원 부지만한 면적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법인 회사들이 한 7, 8개 정도가 서로 대충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협력 관계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콜렉티브 임팩트 형태라고 유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대부분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문체부의 관광벤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소셜벤처 인증을 따로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별 부처나 개별 사업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일부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지역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이들이 여러 군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활동가거나 어떤 가치지향적인 팀들로 출발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지역에서 본인들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업장은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갤러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기존의 어떤 사회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시던 팀들이 하던 영역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이웃에 있는 다른 팀이 최근에 지금 어제 끝났는데요. 했던 일은 스카팅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휴지를 점거해서 거기서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을 벌리는 그런 활동들인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3개 폐공장하고 그다음에 뭐 폐회관 이런 데들을 점거해서 거기를 각각 이제 음악 공연장이나 아니면 거대한 책방이나 아니면 하나 뭐였더라?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목적을 달리하는 어떤 그 스팟성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리빙랩이기도 하고 택티컬 어바니즘이기도 하고 불리는 이름에 따라서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주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지역에서 필요를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것들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정책이나 그 학문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영역을 서서히 이제 물들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체 새로 등장한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뭔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끝났던 행사 그 청년마을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제 중에 하나가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좀 식상하기는 한데 그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특정 사업이나 특정 부처에서 의도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주체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활동이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어디론가 휘발돼서 보이진 않지만 지역사회에 남아 있었던 그런 무형 자산에 힘입어서 나타난 조금 뭐라 그럴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전국에서 동시에 그 다음에 약간의 지역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서울이나 광역에서 잘하는 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고 왠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에서 갑자기 뿅 튀어나온 주체들이 되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의 좀 자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사업을 통해서 성장된 팀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신병태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이런 뭐 재밌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소위 얘기하면은 제가 실은 이제 4년 전에 공주 내려갔는데 그 전에는
이 경기공무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공공기관에 한 1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맑게 알아듣는 민간인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수십 개의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협업을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좀 프로토콜을 맞춰가는 기간이나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뭘 원해서 이걸 하고 있고 왜 날 도와주려고 하고 혹은 도와주는 것 같더니 왜 안 도와주냐,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그 계열별로 학급별로 이렇게 전공별로 성장이 돼서 차근차근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 용어라든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팀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카페 하던 놈이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넘어가서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용 방법에 대한 좀 절차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구체화된 어떤 텍스트가 들어있는 책자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들을 같이 해보고 서로 기회를 주면서 서로 움직이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약간의 버퍼링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을 잘 못해요. 분명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임팩트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아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의 외부에서 너희들은 어느 섹터에 속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후의 성장 패턴은 이렇고 어떤 식의 협업이 유효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연구를 해주시는 게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의 문제 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를 표현하는 것을 마을 단위의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지역 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지역 내에서 하겠다 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 동네 팀들이 하자. 근데 웬만큼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공주시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쪽에서 좀 큰 용역 사업이 나왔습니다. 한 2, 3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저희가 타 지역에도 비딩을 들어가 보면 지역팀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경쟁 입찰에 들어온 팀이 전부 다 본사가 공주에 있습니다. 예, 그런 팀들이 2억 이상 되는 용역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한 2, 3년 만에 갑자기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때는 경쟁 관계지만 또 현장에 나오면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동네 카페 단골이기도 한 팀들이 지역 일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공공이나 정부에서 이들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육성이나 그 뭐랄까 자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지 키워서 어떤 일을 맡길 정도까지를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캐파나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관계 설정을 초반에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이렇게 악의를 갖고 이렇게 빼돌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런 관계 설정을 통해서 약간 현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한두 번 참여하다가 나는 정부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 발을 빼는 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육성하고 키우고, 뭐 예를 들면 실력은 안 되지만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맡겨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맑게 알아듣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나 사업의 그 지향점이나 혹은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까지를 이해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을 할지는 사실은 공공에 있는, 특히 현업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쟤네만 지원해주지? 약간 지역 내에서의 특혜 시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럴 때는 뭔가 이들이 그만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또 시키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는다든지 소셜벤처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쨌든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간차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중앙정부나 아니면 행정에서는 결국은 2, 3년 내에 빨리 성과를 내서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씩 맨날 이렇게 뭐 용어도 바뀌고 추진 주체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1년 반 정도 안에 어떤 정책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이제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를 원하시지만 현장으로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해도라든지 시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행정단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원 조직 간에 좀 일련을 쭉 맞춰서 이 정책의 목표는 뭐고 우리가 원하는 성과는 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 설명회 가서 들었을 때 들은 얘기와 현장에서 시군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네. 저 사람들 급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데요.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팀들이 지역마다 몇 팀씩 나타나고 있는 유의미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이 너무 조기에 유형화되어 버려서 이후에 진입하려는 팀들의 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이미 6개로 유형화가 되어 있나요? 네, 6개로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1년 뒤, 2년 뒤에 들어온 팀들은 스스로 그 유형 안에 본인들의 몸을 맞춰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초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몇 개가 등장했는데 그들을 가지고 적은 못으로 유형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확장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네,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려서 네, 좀 다른 얘기로 일단은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나 현장에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그 광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도 없던 맑게 알아들어 먹는 민간업자들이 우리 동네에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나 특정 정책에 종속이 되는 플레이어들로 이들을 멈추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업이 없어졌을 때 그 사업에 쭉 붙어서 일하고 있고 호명되던 애들이 다 없어졌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과 학습과 연결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되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이 사람들 계속 모으고 그다음에 1년 전, 2년 전 선배들하고 계속 연결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코칭할 수 있게끔 생태계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은 창조경제센터 중심으로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반 창업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만큼 지역에서 창업해서 대접받고 빨리 발견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비어있는 영역을 유심히 관찰해서 지역별로 맞춰서 창업을 하고 진행을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거를 지역에 기여한다 혹은 사회에 공헌한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는 그런 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역 기반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네, 이제 구조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보조금에 종속이 되는 그런 식의 창업을 한다든지 초기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 기간이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인데 그때를 사실 보조금 사업으로만 보내버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누군가의 좀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포지션이나 그들의 어떤 경직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떤 고착도 그렇고 하여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겨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업진흥원도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소상공인진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행안부 쪽에서 보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현재 모호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거나 하던 방식대로 민간을 대우하거나 대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민간이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현장 지원센터까지 치면 수백 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 아주 풀뿌리 단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존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육성된 민간 주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라는 것하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끝났지만 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원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안 줬을 때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개인의 민간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영역이 좀 고착이 되어 있고 정형화된 중간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간 지원 조직에 큰 역할이 맡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당초 정책의 목표나 아니면 그 취지와 현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중간 역할은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롤이나 아니면 역할이나 이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과 또 민간인과의 그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권오상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리는 잘 안 되고요. 기억나는 거는 신인류의 탄생하고 그 보조금 주면 민간은 뭐 뛰어먹는다 뭐 그런 정도가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최준규 박사님이 좀 어떻게 같이 연구를 하든지 해서 정책 제안을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진규 박사님 너무 일이 많아서 일 더 하라고 하면은 화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우리가 원래 토론이 40분까지인데 지금 넘겼습니다. 아까 발제도 한 분밖에 안 하셨는데 토론이 너무 이렇게 열띠게 돼서 시간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발제해주신 전충훈 대표님께서 짧게 한 2분 정도 추가 말씀 뭐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준규 박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정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날 것을 던졌는데 새로운 해석과 살을 붙일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 아까 그냥 짚는 이야기인데 북성로 만들 때 그 북성로가 3개 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저희는 행정구역으로 작업을 한 건 아니고 100년 전에 조성된 북성로라는 그냥 개념으로서 접근을 한 것이고 그걸 짚어드리고요. 아까 저기 그 안 그래도 지분에 대한 그 공동의 오너십 자산화 그거는 우리 전원호 센터장님 평생 하두고 그 실천해 오셨으니까 제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계속 주목하는 것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나 공간은 당연히 그 발현되는 것인데 그걸 만든 사람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임팩트 스쿨이라는 방식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로컬 다이브 할 때도 사람 디렉토리북을 만듭니다. 콘텐츠나 공간 디렉토리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도 기록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휘발되지 않도록 하고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들이 근데 모아내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 박사님하고 심채기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던데 요즘 애들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애들 가령 제가 이제 바로 꼰대가 되는데 자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그게 우리 같은 커넥터와 통역가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권오상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은 진짜 빨리 이야기해 주셨지만 바닥에 있는 이야기들 진짜 생동감 있게 바로 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끊으셨지만은
최준기 박사가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다 해주셔가지고 저 덧붙이는 말에 이걸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오늘 사실 오늘 연구원에서 준비한 기획 세미나는 앞에 맨 처음에 모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한 연구에 기반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그 브레인스토밍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받고 새롭게 등장할 연구 주제들을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그 부분에 굉장히 충실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혁신이라고 얘기 뭉뚱그려지지만 뭐 사회적 경제, 뭐 사회혁신, 뭐 로컬, 뭐 도시재생,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민선 8기가 들어왔고 뭐 그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준비해왔던 게 10년, 15년, 20년 가까운 시간들이 돼서 이제는 그 다음의 논의들을 좀 준비를 김윤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 그 다음의 논의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우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계속 다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캡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팅될 수 있을 건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뭐 전은호 센터장님께서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필요하다, 뭐 지역 기반 필요하다 요 정도 논의에서 사례를 만드는 정도까지 왔고 이 이후에는 그 넘어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남겨져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저희는 많이 풀어놨으니까 누군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내년도 연구 주제 뭐 꼭 내년으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 3년간의 주제들은 늘상 관성적으로 해오던 이야기들 말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